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입니다. 그레칼레는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트로페오 차량에만 엔진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출력의 짜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 고성능 SUV입니다. 그레칼레는 트림마다 고를 수 있는 외장 컬러가 다른데요. 트로페오 기준으로 유광 5가지, 무광 2가지,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그리지오 라바 컬러입니다. G색에 가까운 컬러이기 때문에 유지할 때는 가장 편안한 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풀 LED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마세라티의 스포츠카 감성을 담은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세라티 로고와 함께 3개의 가니쉬 그리고 삼지창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트와 비교했을 때 디테일의 포인트들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낮고 넓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그릴이 장착이 되고요. 또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전기차 버전인 폴골에는 막혀 있어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 버전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레칼레로 오면서 이 삼지창 엠블럼이 훨씬 더 커진 것도 만족스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에는 곳곳에 이 차량이 고성능 SUV이기 때문에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또한 이게 500마력이 넘는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의 면적도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넓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관에서 풍겨지는 포스가 남다릅니다. 자, 현재는 그레칼레 트로페오 측면부 휠을 보고 계신데요.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여기서 GT나 모데나는 좀 더 작은 인치수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디자인도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삼지창을 형상화해서 만든 디자인한 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레드 컬러의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색상도 6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블랙과 옐로우는 44만원, 오렌지와 라임, 그레이 컬러는 무려 314만원의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기본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전륜에는 브렘보 6P, 후륜에는 4P 브레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트로페오 전용 레터링과 함께 마세라티를 상징할 수 있는 3가지의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러한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아래쪽에 도어 가니쉬 쪽에도 카본 재질이 곳곳에 들어감으로써 차체의 중량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효과와 함께 디자인 면에서도 확실히 예쁩니다. 확실히 예뻐요. 그레칼레는 중형 SUV에 속합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마칸보다는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또 카이엔보다는 조금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형과 중대형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카이엔보다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 조금 더 여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같은 경우는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칼레 후면부는 전면부와 다르게 다소 심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디자인 포인트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잘 만든 차량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메랑 형태의 리어램프와 함께 정말 거슬릴 거 없이 유행타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탔을 때에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는 삼지창 로고 대신 마세라티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바디 컬러와 조금 다른 이런 블랙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려한 느낌까지 같이 듭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또 카본 파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고요. 디퓨저도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차량에서 보기 힘든 트윈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뒷태가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용량은 570리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패스트백 형태로 트렁크가 열려 있기 때문에 큰 짐을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열도 폴딩이 가능한데 레버를 당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그레칼레로 차박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큰 짐을 싣거나 이랬을 때는 폴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롤바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롤바가 보통은 패브릭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그레칼레는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성에 있어서도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짠! 그레칼레 트로페오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료와 유료 옵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놀랍게도 무료 컬러예요. 로쏘 컬러라고 약간 로즈빛과 레드빛이 섞인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포르쉐에도 이러한 비슷한 가죽 컬러가 있거든요. 포르쉐에 들어가는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이 삼지창의 로고가 있는데 이게 200 얼마짜리 옵션을 넣어야지 들어옵니다. 그 옵션을 안 넣으신다면 그냥 민자 가죽이 들어가고요. 또한 최고급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요. 또 퀼팅 파이핑과 스티치는 손수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이드 볼스토도 운전자를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펀 드라이빙을 했을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좀 키가 크신 분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오면은 키가 크신 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동일한 소재가 이 암레스트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치고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시거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콘솔 박스 아래에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약간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서 안 보이는 곳까지 고급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디지털 키 정도로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별도로 나오고요. 이 안쪽에 C타입과 USB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을 고를 수 있는 선택폭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센터 쪽에 무광 파이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센터 컬러도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레칼레 트로페오 운전석에 앉은 상태인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레칼레 폴고레를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동화 버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다르냐면 일단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다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요 다이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딸깍딸깍 돌아갑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트로페오를 탔기 때문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칼레 센터는 12.3인치 스크린과 8.8인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브드가 들어가 있는 일체형 패널이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마세라티 차량들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 쪽에도 여기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세라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별도의 버튼이 아니기는 하고 그냥 장식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식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최고급 가죽부터 무광 카본 파이버, 그리고 안쪽에는 이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레칼레는 옵션으로 소너스 파베르 스피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가는 385만 원으로 조금 비싸긴 한데 스피커가 총 21개가 들어가고요. 출력은 1285W입니다. 또한 위쪽에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게 오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자, 이번에는 그레칼레 트로페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디테일에 미쳐버린 게 이게 지금 200 얼마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열에도 헤드레스트에 요 삼지창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각이. 2열까지 넣어준다는 거는 그래도 꽤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은 제가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에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입 중형 SUV들은 국산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뒷자리가 조금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넓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면은 그레칼레는 후륜 기반의 상시 4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센터턱이 제 기준으로 거의 제 손 하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뒷자리가 조금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또 옵션 상태는 2열 에어벤트와 함께 열선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요. 2열에서도 독립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충전 포트가 C타입과 USB 포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이한 수준의 옵션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그레칼레는 기본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부터 느껴볼게요. 연속된 방직턱과 또 이 구간은 노면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일단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컴포트 모드가 가장 편안한 하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방금 제가 방지턱을 넘었거든요. 근데 저속으로 넘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사실 방지턱을 넘었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푹신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요건 되게 높거든요. 와 대박! 거의 배를 탄 것처럼 출렁이진 않거든요. 출렁이진 않는데 높은 방지턱을 넘었을 때 전륜과 후륜이 진짜 엄청 세분화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일반 서스펜션보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극강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헐적으로 도로 깨져 있고 거의 오프로드거든요. 요랬을 때에도 잔여 진동들을 꽤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거의 언덕 수준의 방지턱. 와, 근데 진짜 부드럽다. 한 번 더. 이야 대박이다. 저는 지금 트로페오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휠이 21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21인치에 또 타이어 편평비가 전륜은 40, 후륜은 35거든요. 이 정도면 고성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어가 얇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직턱 구간에서는 진짜 에어서스 특유의 극강의 퐁실퐁실한 하체 감각을 그레칼레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제가 한 달 전쯤에 전기차 버전인 폴고레 차량을 시승을 했습니다. 폴고레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플랫폼에 동일한 모델링에 또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제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푹신하게 반응을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폴고레 같은 경우는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충격을 흡수했을 때 좀 더 탄탄하게 반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내연기관 그레칼레는 좀 더 몽실몽실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도 되지만 이 센터 쪽에서도 에어 서스펜션 전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이고요. 여기서 오프로드 1 클릭하면 전고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대시보드 라인을 보면 들리시나요? 뽀복뽀복. 이게 에어서스가 움직이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전고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최대 20mm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데 센치로 따지면 2cm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게 이럴 수 있지만 이 2cm 차이가 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전고? 오프로드 2까지 있거든요. 얘가 가장 높은 전고를 가져갑니다. 오, 뭔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오프로드 2 모드로 하니까 지정된 차체 높이 유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 모드는 노면이 진짜 안 좋은 상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구동력에 좀 더 몰빵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속 30km 이내에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달리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보겠습니다. 와, 이게 유리가 완전히 닫혔을 때 진짜 고급스럽게 닫힙니다. 그리고 전유리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두께 있잖아요. 유리 두께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을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드 노이즈, 하부 소음이 노면 상태 진짜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도로가 다 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구간을 갔을 때 로드 노이즈도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게 타이어가 너무 얇은 게 들어가 있고 휠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막아주는 소음과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차체에 조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부 방음은 정말 잘 해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녹음한 거를 다시 송출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PC로 듣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운전자인 제가 들었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칼레 조용한 차량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차체 자체는 조용해요. 조용한데 이 엔진음과 부밍음이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이게 시끄러워서 귀가 아프냐? 아니에요. 듣기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과 엔진음들이 계속 실내에 이렇게 그릉그릉 다가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듣기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에서 느낄 법한 그런 완전 노이즈 캔슬링다운 그런 실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외부 소음 유입은 잘 막아줍니다. 잘 막아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밟아야지 그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여태까지는 컴포트와 GT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드디어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이얼을 바꾸면 스포츠 모드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클러스터 디자인부터가 달라집니다. 와, RPM 게이지가 막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막 레드존 이런 거 다 표시가 되고요. 디자인도 바뀝니다. 색감마저 그냥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인터페이스에 지금 퍼포먼스 창을 띄워둔 상태이거든요. 이랬을 때 터보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토크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오일 압력, 또 이게 완전히 가면은 오일 온도와 변속기 온도, 배터리 온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다만 요거는 극한 주행을 하는 트랙 주행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차량의 힘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 퍼포먼스 모드로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만 바꾸더라도 에어서스가 한 15mm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또 다른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잠깐 밟아볼게요. 자, 속도를 조금 늦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방금 팝콘 터졌어! 대박! 방금 레드존이 정확히 말하면은 6,500rpm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6,500을 딱 넘는 순간 변속이 될랑말랑할 때 그때 탁 팝콘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업시프트가 되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 살짝 놀랐어요. 놀란 홍씨. 아니, 소리가 굉장히 커서 살짝 무섭네요. 밟기가 무서운 차량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와, 람보르기니 이후로 이렇게 무서운 차량이 또 오랜만이네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딱 밟았을 때 방금도 지금 몇 단 쓰는지 볼까요? 페달 시프트 5단에서 6단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오버버스트가 딱 될 때 팝콘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로 진짜 다이내믹하게 들립니다. 뭔가 이 아반떼 N 탄 것처럼 진짜 진또배기 팝콘 사운드가 들려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실 오늘은 약간 차량이 많아서 엄청나게 막 빠르게 달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진짜 이 차량으로 고속 한계치를 꺾는다면은 진짜 재밌는 차량일 것 같아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엔진이 V6 트윈터보 3.0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4기통짜리 2.0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걔는 심지어 MHEV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래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트로페오에 들어가는 엔진이 네투뇨 엔진이라고 MC20에 들어가는 엔진이거든요. MC20은 3억 3천인가? 엄청 비쌉니다. 아무튼 뭐 슈퍼카기 때문에 비싼 건 당연하죠. MC20에 들어가는 엔진이 그레칼레 트로페오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MC20을 가성비로 탈 수 있는 고성능 SUV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변속기는 8단 토크 컨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단 토크 컨버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 약간 디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력은 530마력을 발휘하는데요. MC20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DCT가 들어가기 때문에 걔는 630마력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600마력대를 낼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실제로 밟아도 사실 530마력이면 차고 넘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았을 때 팝콘 방금 변속. 근데 변속이 진짜 빠르다. 약간 과장하자면은 고RPM을 쫙 써주면서 오버부스트가 됐을 때 이제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업시프트를. 근데 그 고RPM을 써주고 이제 업시프트 되기 전부터 뭔가 얘는 변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차삭 이렇게 변속을 해서 변속되는 느낌도 진짜 짜릿합니다. 너무 짜릿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트로페오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트로페오에만 들어가는 코르사 모드가 있습니다. 코르사 모드, 동일한 모드를 사용하는 게 람보르기니도 있거든요. 람보르기니도 코르사 모드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모드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 더 변경을 하면 지금 코르사 모드입니다. 코르사 모드로 바꾸니까 엔진음이 조금 더 달라지고요. 또한 전방에 클러스터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터보차저와 토크, 오일 압력, 지금 보시는 이 창이 클러스터에도 한 번 더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프락셀! G포스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변속되는 타이밍 미쳤다. 아니, 제가 진짜 재밌는 차량을 타면은 좀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재밌는 차량을 타면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이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미친 차량들 있잖아요. 미친 차들은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말문을 막히게 할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찐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게 화면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전방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드들은 똑같이 나왔는데 코르사 모드로 바꾸니까 이 RPM 게이지가 람보르기니처럼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존 7000에서 8000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상으로는 최대 3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속도가 300km 이상이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현재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스티어링 기어비를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래도 슈퍼 SUV인데도 나름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전방을 포함해서 후방 이렇게 사각지대로 보완해주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옛날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좀 뭉개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마세라티도 그렇고 요즘 수입차들은 이런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도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깨끗해요. 자, 그럼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가능할 것인가? 약간 부족합니다. 이럴 수가. 오늘은 갓길에 지금 정차된 차량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한 번에 유턴을
못했습니다. 아쉬워요. 일단 요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중형 SUV라서 전장이 마칸보다는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중형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휠 베이스가 2.9m가 넘거든요. 요 정도면은 거의 준대형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휠 베이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승차감이 좋아질 수 있기는 하지만 방금처럼 급한 회전 반경이라든지 코너링 이런 데에서는 열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넓은 휠 베이스에서 오는 회전 반경의 차이가 무시할 수는 없네요. 전방에 선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에어소스가 또 다시 막 낮아지면서 다운포스를 증가시켜줍니다. 시속 80km로 돌아보겠습니다. 야, 날렵해. 정말 안정적입니다. 이게 SUV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세단을 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무게중심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SUV들은 롤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롤링도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로페오 차량을 탔기 때문에 휠이 21인치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후륜 기반의 4WD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볼게요. 먼저 좌측입니다. 와, 진짜 안정적이야. 대박. 제가 풀고래를 탔을 때에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이런 한국 도로에서 달리기가 아까운 차량인 거예요. 너무 성능이 출중하다 보니까 진짜 한국 도로에서 막히는 도로에서만 달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와, 어쩜 이렇게 날렵하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돌렸을 때 핸들을 틀고 나서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요. 하중 이동도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도 정말 안정적이에요. 이게 진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차량들이 성능 대비 좀 저평가된 차량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기블리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좀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기블리 같은 경우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중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막 중고 감가율이 좀 크다 보니까 막 한 3천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 때문에 약간 카푸어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돈을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타서 좀 이미지가 좀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요즘 신형 마세라티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현재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꿔서 다시 에어 서스펜션이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서 급조양 한번 해볼게요. 방금은 스포츠 모드였기 때문에 당연히 날렵한 핸들링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마 컴포트 모드에서는 다르게 반응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차선 변경 해볼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레칼레는 탄탄하다. 독일차에서 느낄 수 있는 탄탄한 하체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느껴본다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고가 낮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전고를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큰 키에서 오는 껑충함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막 1과 2 요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1과 1.1 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느껴보면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요즘 슈퍼카들은 놀랍게도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요 스티어링의 우측의 버튼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버튼 누르고 2번 클릭을 하면은 바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 이런 거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시속 90km로 달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높게 세팅을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달려주고 있진 않습니다. 확실히 요즘 슈퍼카들은 진짜 이런 옵션 면에 있어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차선 유지 얼마나 잘 해주는지 핸들을 잠깐 놔보겠습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이탈할 수도 있을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차선 보조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확실히 요즘 차량들은 이런 주행보조 기능들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연비가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레칼레 트로페오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8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틀 동안 막히는 도로 6, 고속주행 4, 6대4 이 정도로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놀라운 수치기는 하지만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일단 4륜구동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3.0 V6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세팅 자체가 달리기 위해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한 출력도 530마력입니다. 보통 이런 고출력 차량들은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도 2톤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는 내외부에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서 경량화를 시켰기 때문에 스펙 대비 나름 가벼운 수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톤이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압박도 있고 여러모로 연비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그레칼레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이야, 되게 편하네요. 한 번 더. 와우, 이게 화면으로 봐도 정말 안정적이죠.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SU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어서스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노면 안 좋은 상태를 가더라도 와, 진짜 근두운을 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승차감이 정말 나긋하고 편안하고요. 또 프리미엄 차량답게 정말 럭셔리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안 좋은 노면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나 GT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에어서스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직턱 구간 이런 데에서는 승차감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잡아줍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노면이 살짝 안 좋잖아요. 그런 데를 지나가면은 서스펜션은 충격을 최대한 다 흡수를 해주려고 막 챔버들이 막 열일을 하고 앉았는데 휠이 너무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21인치에 또 뒷바퀴 같은 경우는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평비가 35예요. 35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좀 얇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흡수해주지 못하는 충격들이 다소 크게 느껴지고요. 이게 잔진동까지 살짝씩 머금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을 위해서 휠이 크면 좋긴 하지만 승차감을 위해서는 휠이 작은 게 좀 더 좋죠. 아무튼 타이어나 휠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이 정도의 승차감은 충분히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진짜 이 그레칼레는 1열도 좋거든요. 운전석도 승차감이 정말 좋은데 뒷자리도 거의 동일하게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이 자꾸 이 뒤쪽에서 으르릉 으르릉 하고 울려 퍼져서 그게 시끄러운 음색이 아니고 듣기 좋은 음색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도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현재는 노면이 정말 안 좋은 상태거든요. 아스팔트 깔려 있긴 한데 거의 다 뭐 오프로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곳을 갔을 때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많이 전해지는 타입이긴 하지만 이게 드라이브 모드보다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아무튼 컴포트 모드, 가장 말랑한 서스펜션을 지향하는 드라이브 모드일 때는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는 살짝 흔들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차량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에어백 개수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충돌 테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레칼레도 그래요. 다만 이게 V6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룸에서 오는 포스가 조금 다르고요. 또한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차체 강성을 위해서 이런 서브 프레임까지 덧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 어떠냐? 일단 배그음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GT나 모데나의
기아의 2.0 4기통짜리 엔진과는 다르게 V6 트윈터보 3.0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짜릿한 가속력이 가장 만족스럽고요. 또한 가격은 GT 기준으로는 1억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트로페오는 엔진이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 면에 있어서는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는 MC20은 3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MC20의 반 가격 정도를 누릴 수 있는 슈퍼 SUV이기 때문에 또 나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